이정혁, 바리스타, 로스터. 커피 어떻게 언제 시작했어요? 커피는 2003년 시작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커피 친구가 준 에스프레소 한 잔에 너무 감동받아서 커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떤 커피였어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이태리 원두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아예 에스프레소 문화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울산이라는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문화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친구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서 처음 에스프레소를 먹어보게 된 거예요. 마시게 됐어요. 네. 그리고 감동 먹었어요. 아, 이거 뭐지? 왜 커피 맛 때문에? 맛 때문에. 근데 혀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걸 보고,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놀랍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는 제가 흡연자였어요. 흡연자. 그냥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담배 냄새가, 담배를 많이 피면 이게 안 좋잖아요. 이 향을 잘 못 맡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프레소는 이 담배를 이겨버렸어요. 워낙 강렬한 향으로. 야, 이거 매력있다. 이거 꼭 해봐야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럼 제일 큰 도시로 가자. 그래서 서울을 오게 된 거예요. 이정혁 바리스타에게 커피의 의미 뭐예요? 저한테 커피의 의미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가 뭐냐면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면 발로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가치란 뜻인데, 가치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바꿔놓게 된 게 내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걸 커피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열정도 없고 이걸 해야 되나? 돈만 버는 건가? 내가 뭐 하고 있지? 항상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커피라는 걸 만나면서 이제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사랑에 대한 가치, 그냥 커피 한 잔의 가치, 카페의 가치,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가치, 내가 봉사하는 가치, 모든 것들을 가치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부터 이제 커피는 이제, 내 인생에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그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바리스타님 봤을 때는 손님이랑도 다른 한국에 있는 바리스타들보다 손님이랑 그런 생기는 관계 되게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랑 어떤 관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도울 수 있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나는 커피 한 잔이 손님은 나한테 먹기를 원하고 나는 그 손님을 또 만족시켜줄 의무가 있고, 그런 관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의미가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해하지 않는, 각자의 그 영역을, 각자의 직업, 각자의 그 손님에 대한 그런 직업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바리스타가 뭐 하는 것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서로가 카페에 왔을 때 필요한 것, 손님이 필요한 것, 바리스타가 그 손님이 필요한 거 맞춰주는 거, 그런 관계가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하는 거 아니라 친구처럼 그냥 즐겁게. 있는 듯 없는 듯이라는 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이라는 게 다시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철학은 그래요. 서비스는 반드시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리스타,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90%만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10%는 손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 약간 진상이거나 좀 과하게 요구한다든가 하면 바리스타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100%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상해있기 때문에. 서로가 손님의 위치와 그 바리스타의 위치지만 같이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보충해주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카페에서 즐길 때는 자연스럽게 피해주고 그리고 소통하길 요구하면 손님이 바리스타는 또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거 그 커피 주면서 얘기도 나눠주고 커피 그런 것도 주면서도 얘기를 나눠주면서도 그 커피에 대한 그 이해 그러니까 커피를 이 커피는 어떤 커피입니다. 이거는 어떤 커피로 해서 당신의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즐겁게 드세요. 오케이. 10년 뒤에 커피의 계획이 있어요? 10년 뒤쯤은 커피로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냥 커피 한 잔을 나눠주고 그 수익금으로 하는 이게 봉사가 아니라 커피의 순수한 그 의미를 가진 그 커피에 대한 그 모든 게 우리한테 인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쯤은 아마도 제가 이제 커피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커피를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커피를 만지면서 사람들의 성격을 저는 파악이 가능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머신을 잡았을 때, 이 탬핑을 할 때, 이 작업을 할 때 자기의 감성, 자기 성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람은 또 인생도 보여요. 계속 보다 보면 그걸 제가 알려주는 게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젊은이들에겐 좋은 직업이다. 이거는 전문가의 기술이 꼭 필요한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는 직업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다음에 성인들에겐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제2의 인생의 좋은 길이다. 그런 걸 좀 많이 도움 주고 싶어요.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강사이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도 이제 커피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솔직히 전 세계에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또 커피에 한번 커피의 매력에 빠지면 저는 평생 마누라는 평생 안 가도 커피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커피는 그걸 좋은 친구를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카페를 올 수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다 누구나 상관없이 전부 다 커피를 알려주면서 이게 너한테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커피란 친구.